우리는 잘 그려진 미술작품이나 디자인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느낀다. 어떻게 그려야 아름다운 것일까?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아름다운 것일까? 한성대 미디어 디자인 콘텐츠 학부 지상현 교수가 전하는 심리로 보는 아름다운 색채와 디자인 이야기. 그 아름다운 비밀들을 찾아보자.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시각 디자인과 지각 심리학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 두 학문 사이의 공통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미술과 시각 디자인의 핵심적인 가치는 아름다움입니다. 네.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고요. 예. 심리학은 마음의 작용을 연구하는 분야니까 그렇죠. 저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미술 심리학으로 본 아름다움의 이유 아주 재미있게 강연해 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색과 디자인의 심리, 심리로 보는 아름다운 색채.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은 멋짐, 세련됨, 예쁨과 같은 어떤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술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큰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름답지 않더라도 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총체적인 예술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멋짐 혹은 세련됨 혹은 예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미술 심리학에서는 아름다움을 일종의 즐거움 혹은 쾌감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예, 이런 두 가지 점을 명심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은 심리로 보는 색채의 아름다움입니다. 네, 좀 엉뚱한 이야기로 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좋아하시죠? 저도 강아지 좋아합니다. 서로 뒤엉켜서 장난치고 놀고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귀여운데요. 조금 이제 성체가 되면 어른이 되면 이런 장난들을 좀 덜 하게 되죠.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모든 짐승들이 이런 장난을 하는데 이 장난이라는 것들은 성체가 되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 힘 같은 것들을 학습하는 일종의 공부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런 그림을 보면 맨 좌측 상단에는 염소가 깡충깡충 뛰고 있는데요. 저런 깡충깡충 뛰는 그 놀이를 통해서 자기 신체의 능력을 파악하고 또 여기는 무른 땅이다, 여기는 단단한 땅이다, 뭐 이런 환경에 대한 지식들을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공부는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재밌는 데 데리고 간다, 또 뭐 맛있는 거 사준다, 이런 보상책을 내놓죠, 아이들한테.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보상이 있어야 이런 그 성체가 됐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힘과 기술과 지식들을 배우는 공부를 합니다. 이 놀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그 학습이고 공부인데요. 그럼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즐거움입니다. 또 쾌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 뇌에는 이 뒤쪽 아래 이 속에 보면은 흔히들 이제 후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쾌감 중추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청반과 측핵이라고 그래서 그 쾌감 중추로 추정되는 부위에서 핵심 부위로 생각되는 곳인데, 이 쾌감 중추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들, 예컨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가 도파민과 같은 화학 물질들을 뇌의 전 영역으로 방출하는 그런 뉴런들이 여기서부터 분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런 방금 말씀드린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과 같은 기분 좋게 해주는 화학 물질들을 방출을 하면 우리들이 기분 좋아지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놀이가 이런 쾌감 중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쾌감 중추가 즐거움이라는 것들을 보상을 해줍니다. 한번 놀이 중에 하나인 두 마리의 짐승이 쫓기는 놀이를 한번 가정을 해보죠. 한 마리가 한 마리를 막 쫓아갑니다. 한 마리는 도망가고요. 곧 잡힐 것 같죠. 그러다가 잡힐 수도 있고 뭐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잡힐 것 같은 순간, 막 잡힐 것 같고 막 조마조마한 순간에 쫓는 개체나 쫓기는 개체가 모두 다 각성 수준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각성 수준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적당한 수준으로 각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졸릴 때는 각성 수준이 내려가고요. 또 놀랍거나 무서울 때는 각성 수준이 싹 올라가게 되죠. 이 적당한 각성 수준으로 있지를 않고 이렇게 쫓기는 순간에는 각성 수준이 막 올라가게 됩니다. 잡힐 것 같으니까요. 또 쫓아가는 입장에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각성 수준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잡힙니다. 잡혔다고 칩시다. 근데 잡혀봤자 이건 놀이이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잡히면 큰일 날 것 같이 각성 수준이 올라갔다가도 잡히고 나면 각성 수준이 다시 감소를 합니다. 이런 각성 수준의 증가와 뒤이은 감소가 쾌감 중추를 작동시키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놀이라는 것이 미술과 디자인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은 일종의 즐거움과 쾌감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놀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쫓기는 놀이, 또 레슬링과 같이 힘과 성체가 됐을 때 필요한 싸움 능력 같은 것들을 키우는 놀이, 여러 개의 유형의 놀이들이 있는데 그 놀이 유형 중에 탐색 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찾아서 냄새를 맡고 킁킁거리는 그런 탐색도 있습니다만 그냥 막연히 주변 환경들에 특이한 점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계속 한번 건드려보고 하는 그런 탐색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강아지를 데리고 어떤 낯선 장소에 데리고 가면 강아지가 갑자기 막 냄새를 맡고 이것저것 다니죠. 그리고 발로다가 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조금 신기한 게 있으면 한번 깨물어 보기도 하고 이런 탐색 놀이를 합니다. 자, 이런 탐색 놀이도 다른 놀이와 마찬가지로 각성 수준의 증가와 감소를 통해서 쾌감 중추를 작동시킵니다. 신기한 게 있으면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궁금해하면서 각성 수준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만져보고 탐색을 해보다가 별거 아니면은 각성 수준은 감소합니다. 그럼 이런 연쇄가 쾌감 중추를 작동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은 여우 새끼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깃털을 하나 입에 물고 주워가지고 서로 한번 당겨보고 씹어보고 이러면서 탐색을 하는 그 광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술 작품이나 디자인 작품 속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탐색 본능을 작동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들 구체적으로 그 미술과 작품 속에서 탐색 본능, 그래서 각성 수준의 증가와 감소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꼽는 것이 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보통 이제 그 생경함, 또 복잡함, 또 모호함, 그 놀이 속에 있는 미술이나 디자인 작품 속에 있는 그런 생경한 요소들, 또 모호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각성 수준의 증가와 감소를 유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런 생경함의 사례인데요. 한 10여 년 전에 만들었던 제 작품입니다. 이것은 밥공기를 가지고, 밥공기 3개를 가지고 이렇게 포개고 엎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복사해서 큰 것은 가운데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처음 딱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뭘까 하고 봅니다. 그러다가 눈을 만들었구나. 생경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던 눈의 모양과는 다르니까 이 생경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하는 사물이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새로운 조합에 의해서 보여질 때 느껴지는 것들을 생경함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보면 뭔가 하고 보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 이게 눈이고 또 이 눈을 만들고 있는 그 재료가 우리가 맨날 밥 먹을 때 쓰는 밥공기를 가지고 스테인리스 밥공기를 갖고 만들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경하다가 조금 있다 보면 그렇게 만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각성 수준은 증가했다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건 복잡함의 사례인데요. 미켈 칼라타 유드라고 하는 그 외국의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그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움직이는 나무라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뭐가 뭔지 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그 움직이는 나무의 팔과 다리도 보이고 또 한쪽 구석에 있는 생쥐도 보이고 하면서 점차 감춰져 있던 형태들이 다 드러나고 이것이 무엇을 그렸구나, 무엇을 그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모호함의 사례입니다. 일중 스님이 그린 달마도인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도에 나오는 그 달마대사의 전형적인 자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세예요.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